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화선이 너무 화선이 빨리, 넓어서 내가 여기를 다른 산불 현장을 끄면 진도가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상황이 너무 넓고 크면 중과부적일 때 사람이 의욕이 꺾이거든요. 예. 집이 불타는 거는 좀 불가항력적이었는데 인명 피해는 현격하게 노약자 어르신들이라도 예, 미리 미리 대피를 시킬 수 있었을 것인데 이게 안 됐다. 특히 안동과 영덕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 산불을 최근 5년 사이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그러면 산불이 얼마나 무섭다, 어떤 상황이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피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했냐는 거죠.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이 이제 점점 확인되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극심한 피해를 낸 경북 산불. 일주일 만에 겨우 진화가 완료됐고 여파는 훨씬 길 전망입니다. 산불은 더욱 상시와 대형화할 것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아들었는데요. 저에게 지난 가을에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던 분이죠.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과 함께 오늘 경북 산불의 원인과 대응 체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어요. 뭐 현장에서 또 바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가셔서 얼마나 계셨나요? 3월 23일인가요? 바로 당일이네요. 다음 날. 다음 날. 네. 23일 일요일 날 가서 엊그제 토요일 일요일까지 아침까지 하고 이제 철수를 했는데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현장을 이제 계속 확인하면서 그리고 일부는 뭐 초기 때는 의성에서 주민들 대피할 때 지원도 네. 좀 해드리고요. 사실 상황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엄청난 상황으로 초유의 재난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충격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2000년 동해안 산불부터 산불 현장을 계속 두루두루 살피고 또 정부에 건의도 하고 정책적인 대안도 요청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 양상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기후위기 재난을 이야기할 때 나타났던 모습 아주 그대로 여실히 나타났는데요. 본래 기후위기 재난이라는 것이 어느 사회든 그 사회의 가장 약한 계층, 취약한 계층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국가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는 저개발 국가, 가장 약한 나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의 피해가 집중되는데 이번 산불은 여실히 그런 상황이 나타났고 우리가 뉴스에서 봤던 뭐 LA 산불, 캘리포니아 산불, 캐나다 산불, 호주 산불 이 초유의 대형 산불은 외국의 일이고 우리 대형 산불 경각심을 갖자 했지만 그런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우리의 기본적인 인식 자체를 완전히 폐기시키는 그런 양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제 위원님께서는 그 지역에 농촌 지역에 노약자 어르신들이 많은 피해를 봤다, 인명 피해를 이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인명 피해가 자그마치 75분에 달했습니다. 주민들의 집도 일터도 많이 이제 사라졌고요. 핵심적인 이유, 뭐 기후 재난 말씀을 하셨지만 좀 총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객관적인 상황이 영남의 겨울철 내내 건조가 그 과거 20-30년 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겨울철에 눈비가 적게 내리고 또 네. 겨울철 전체가 과거에 비해서 따뜻했기 때문에 습도가 겨울철에 따뜻하면 습도가 사라지고 증발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바탕이었다면 당시 3월 21일, 2일 날 전국적으로 이상 고온, 봄철 이상 고온, 과거 그러니까 평균 한 10도 넘는 이상 고온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날씨가 나타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습도를 이 고온이 빨아당기면서 더 건조가 촉진됐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불이 나면 안 되는데 동시다발로 났고 그 중에 한 곳이 의성이었고 발생 이후부터 토요일 날 낮에 발생했는데 더 안타까운 건 사실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면 3월 20일 날이었죠. 그 금요일 오후에 경남 산청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네. 나자마자 3시간 만에 3단계 대형 산불 발동이 걸리고 거기에 진화 자원이 막 투입되고 이제 3월 20일 토요일 날 오전에 산청 주불 진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산불 진화할 수 있는 헬기들 다 동원했고 그런데 이제 의성이 발생하니까
대응이 동시에 두 개가 벌어지니까 이게 이제 장비가 여실히 부족했군요. 예. 군사 작전으로 얘기하면 두 개 전선을 감당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한 곳에 집중해도 대응은 그날 당일날 잡아내기가 어려운데 이게 두 곳으로 벌어지니까 이제 분산이 되고 그런데다가 의성이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 이유 거기에 또 소나무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불은 쉽게 얘기해서 소나무, 잣나무, 리그다 소나무 등 외형으로 볼 때 우리 일반 시민들이 소나무다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장 위험하고 만약에 화렵수만 있는 숲은 진행 속도가 그렇게 빨리 그리고 불이 날아다니고 인근 집을 불태우고 이런 양상은 없는데 의성 일대부터 안동 이 지역은 특정 산지 사면이나 봉우리나 능선에는 최고 90% 100%까지도 소나무로만 덮여 있는 곳이 곳곳에 산지돼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일요일부터 상황을 보면 오전에는 또 이 연기가 너무 그득해서 진화 헬기가 못 들어가고 오후에 뭔가 좀 해보려면 2, 3시부터 바람이 초속 5, 6m씩 불고 이런 것이 반복되면서 초기에 주불의 화선 불길이 너무 라인이 광범위하게 몇십 킬로씩 펼쳐지면서 진화 헬기 자체가 그래요. 헬기 조종사님들을 이제 그날 저녁이나 낮에 진화 헬기 들어갔다가 급유하는 시간에 착륙하신 분들 통화를 해보면 이게 엄두가 안 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화선이 너무 화선이 빨리, 넓어서 내가 여기를 다른 산불 현장을 끄면 진도가 나가는 것이 느껴지는데 여기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너무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흔히 뭐 이제 상황이 너무 넓고 크면 중과부적일 때 사람이 의욕이 꺾이거든요. 네. 이 숲 얘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거의 네네. 백가쟁명식으로 나와요. 네네. 그래서 뭐 낙엽이 문제다, 또 뭐 화렵수, 뭐 침엽수, 소나무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일본과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서 우리나라 숲의 이 어떤 수종들의 조건 자체가 산불에 취약한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은 뭐 오랫동안 우리나라 소나무 많은 것은 우리나라 산의 아주 특징인데 다르게 봐야 된다. 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일단 소나무 많은 것은 객관적인 우리의 여건이고요. 네. 지금 뭐 40% 가량, 25%에서 40%가 침엽수고 그 중에 한 30%가 흔히 보는 소나무류, 소나무, 잣나무, 리기다 소나무가 그래요. 한 30%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경북 북부가 소나무 밀도는 훨씬 많습니다. 그렇군요. 경북 북부의 읍면은 평균 50%가 소나무 쪽이고요. 특정 그 또 안에 산지에 들어가면 90% 100% 능선이나 사면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확히 확인할 것은 이건 산림청이 게을렀다고 보는데 좀 데이터를 제대로 제시해줘서 전국의 소나무 밀도와 면적이 어디다 그리고 이거는 재대책에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대피 체계를 꾸릴 때 소나무 밀도가 높은 마을과 읍면에는 더 지원을 해주고 더 속도감 있는 이런 것들이 소위 이제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불이 발화했을 경우 이 지역의 피해가 위험도가 높은 클 거죠.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가 요즘 소방법에 그런 건물 할 때 건물이 고층이거나 이럴 때는 소방법 더 촘촘히 가져가는 것처럼 탈출이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산불 관점에서는 소나무류가 위험하지 화렵수는 이렇게 진행 속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낙엽을 타고 야금야금 가지만 불티가 날아가고 그리고 불길이 하늘을 뒤덮고 비화되는 건 다 소나무이기 때문에 이 소나무 밀도 지도를 시군에도 이제 제공해주고 뿐만 아니라 지금 논쟁이 되는 게 그럼 소나무를 매년 얼마나 심었냐 그걸 당장이라도 좀 시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불필요한 논쟁을 좀 줄이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이제 낙엽송이나 외래종을 더 많이 심었고 그렇죠. 소나무는 연평균 제가 알기로는 90년대부터 좀 많이 심은 걸 70년대 80년대는 또 화렵수도 많이 심었어요. 그 은수원 뭐 사시라든지 이런 나무들도 꽤 심었죠. 네. 그래서 소나무 조림은 1년에 한 15% 전체 물량에 이제 그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저희는 지금 소나무 이제 더 이상 심으면 안 된다. 90년대에 소나무를 많이 심은 것은 우리 고유종을 심자 뭐 이런 어떤 취지에서 그렇죠. 네네. YS 정도. 과거엔 속성수를 심었고요. 네. 그렇죠? 물론 이제 80년대도 좀 심긴 했지만 80년대 조림지는 대부분 1번 이깔나무 낙엽송 그리고 북미산 리기다 소나무 또 경기도 쪽에 북부에는 잣나무 이런 나무를 좀 많이 심었고 거기 아카시나 은사시, 그렇죠. 무로리 이런 종을 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나무를 계속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부터 사실 소나무를 심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소나무는 산불에도 취약하지만 병해충도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소나무를 더 이상 심으면 안 되는데 지금도 전체 물량의 12, 3%, 15% 심는다는 건 이건 정책이 좀 엇박자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경북 북부나 강원 남부에는 소나무가 워낙 많은데 이건 인위적 손길로 한 10년 안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나무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소나무를 더 심지 않는 건 당연하지만 현재 있는 소나무 속에서 우리가 그걸 전제로 산불 대책을 마련하는 거. 철저한 방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기후가 이제 온대 지역이 좀 더 있고 하니까 거기는 상대적으로 화렵수가 좀 더 많은 건 사실이겠죠, 일본은? 일단 습도 자체가 다른데요. 네. 그러나 이제 올봄 또 일본도 피해가 있었죠. 일본도 거의 수십 년 동안 산불이 일본 임야청이나 일본 정부의 큰 이슈가 아니었는데 지난 1월 말에 이와떼 산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성 산불 탈 때 일본의 오카야마현이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서부 쪽 그리고 그 밑에 시코쿠, 에이메까지 지금 한 일주일 이상 산불이 발생하면서 산불의 안전국가 혹은 산불이 큰 걱정이 없는 나라가 아니라 일본도 이제 당국에서도 그렇고 산불 이슈가 커졌는데 일본 같은 경우야말로 이제 일본은 기후 변화라는 표현보다 지구 온난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일본도 지구 온난화에 산불 이슈가 이제 들어갔다 이렇게. 그런데 일본은 인명 피해는 없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저는 마음이 근데 많이... 저는 이번 이 상황을 보면서 일본도 안심할 것은 아니다. 물론 이제 재난 체계가 훨씬 고도화됐고 많이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이나 최근의 지진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나라든 안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만약에 일본 이와테 산불이 그렇게 장기간 탔다면 그냥 하와이나 LA 산불 같은 설정 속에서 대응하는 게 맞다. 그런 그래요. 근데 한국은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명 피해가 뭐 부상도 당하시고 또 심지어 사망도 됐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우리나라는 이런 방제 대책, 예방 이런 게 참 취약하다는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번 사실 작년 가을에 저희 방송에 오셔서 그때 제가 참 느낀 게 많거든요. 우리가 예방이 사후적인 조치보다 훨씬 중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 당시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지금 헬기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력이나 장비나 이런 면에서 늘 겨울철, 이른 봄철에 우리나라 산불이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측은 충분히 있었는데요. 이번에 가서 보시니까 저희 그런 방송에서 경고, 뭐 많은 분들의 또 경고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잘 돼 있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이기도 하고요. 네.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형 산불에 인명 피해가 강원 영동에서 19년 고성 변압기 터져 속초 불탈 때 한 분 돌아가셨다는데 이분은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기록에는 그 당시 이제 한전 사건 기록에는 그분 인명이 안 나와 있고 23년 4월 10일 날 강릉 산불 때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대피하셨다가 경찰인가 소방에서 대피시켰었는데 다시 이제 불 꺼지고 집에 상황을 보러 가셨다가 이제 사망한 거기 때문에 대피적 관점에서는 거의 이제 인명 피해가 없었는데 뭐 이번 산불은 지금 사망자만 30명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의 산불 대응이 완전히 뚝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또 그와 함께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주택이 3,000동 이상 여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60, 70세에 평생 거기 살아오신 분들이고 삶의 터전이거든요. 그래서 주택 피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산불 대책 정책이 초점이 뭐였나 현장에서 확인한 바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가 대한민국이 재난에서 첫 번째 원칙은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번 산불로 생명을 지키는 것에 과연 산불 대책이 맞춰졌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주 여실히 다 확인이 결국 이제 위원님 이제 말씀에서 정말 그 어떤 안타까움, 그 비장함이 제가 느껴지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이제 산림이 타기도 하고 뭐 그로 인해서 어떤 주택이 이제 전소한다든지 이런 식의 피해는 있었고 사실 당시에 그 가스의
시설에 설비에 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 해서 굉장히 이걸 막으려고 노력도 하고 뭐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네. 강원도 지역에 산불 때. 그런데 결국 이번에는 과거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네. 이것은 미리 좀 사전적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긴 힘든 거였습니까? 어떤 준비가 부족했던 겁니까? 산불 대책이 이제 하는 일이 많습니다. 진화도 네. 있고 예방도 있고 예.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명확한 하나의 관점. 산불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경우라도 생명의 피해를 막는다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사실은 이런 피해를 지금 나타난 양상에 과거에는 네네. 이런 식의 산불이 없지 않았죠. 우리 네네네네. 겨울이나 봄철에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이번 정도로 이렇게 빠르게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산불이 온 적은 없었던 겁니까? 객관적으로 속도가 빠른 건 사실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강풍에 이례적 강풍에 아, 영덕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54분에 영덕 관내에 황장제라고 달산면, 지품면 이 일대로 이제 낙동정맥 생태축인데 영양이나 청송 불이 넘어오기 시작했는데 그날 낮에 1시 20분에 영덕 읍내 가장 가까운 기상 관측망 자동 AWS라고 자동 기상 관측망에 초속 15m가 1시 반부터 찍히기 시작했어요. 초속 15m. 네네네. 거의 태풍급 바람에 가까워지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 관측 장비가 있는 곳은 지표면이죠. 땅이고 그로부터 100m 위에는 더 강한 바람이 불겠죠. 200m, 300m 고도 위에는. 그렇다면 사실은 영덕군은 2월 22년 2월 16일 날 대형 산불 한번 겪었습니다. 네. 그럼 직원들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등등 이렇게 이제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과연 그렇게 주민 대피를 위해서 건조특보의 강풍 적어도 산불 관계 종사자는 이 기본 상식이거든요. 네. 위험이 이미 상존했고 그리고 옆 시군에서 국가적으로 속보가 뜰 정도의 산불이 이미 토요일 발생해서 일요일, 월요일까지 유지가 됐는데 적어도 청송, 영양, 영덕에서 대피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군자 청송, 영덕, 영양군은 공무원 숫자 한 5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그 직원들 비상근무해서 읍면과 마을로만 이렇게 보내가지고 요즘 공무원들은 차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농산촌에는 자동차 다 있겠다. 이장 협조해가지고 그런 체계로 대비만 했어도 집이 불타는 거는 좀 불가항력적이었는데 인명피해는 현격하게 노약자 어르신들이라도 예, 미리 미리. 대피를 예, 시킬 예, 수 예, 있었을 예. 것인데 이게 안 됐다. 특히 안동과 영덕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형 산불을 최근 5년 사이 여러 차례 겪었거든요. 그러면 산불이 얼마나 무섭다, 어떤 상황이다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피에 대해서 왜 고민을 안 했냐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좀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훨씬 과거의 산불에 비해서 아주 이 시기에 굉장히 건조했고 그리고 강풍도 거기에 이제 합쳐지면서 산불이 아주 빠르게 확산이 됐는데 그것이 이제 주민들이 특히 노약자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불이 올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했고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대피는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이 이제 점점 확인되고 있죠. 그래요. 그리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해당 지역 피해 지역에 그날 소방에 신고 들어온 건수, 시간, 그다음 위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 주민들이 어디에서 참변을 당하셨는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초유의 재난이 들어오면 그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한 점 조사를 하고 기록을 남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 상황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마치 뭐 책임자 처벌 논쟁처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1차적으로 지금 피해 이주민을 돕고 지원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과 함께 이 상황을 잊지 않고 당시에 그래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확인해서 그걸 가지고 대책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나. 근데 전 여기서 대피 체계 사실은 더 들어가면 어떤 게 있냐면 산불 대책의 1단계 때 지휘관이 시장 군수입니다. 그런데 시장 군수가 선출직으로 취임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산불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매개되는 군, 소방, 경찰, 해경을 포함해서 직급이 올라갈 때마다 직무 교육을 강도 있게 현장과 그다음에 이론을 포함해서 그리고 교육 매뉴얼이 다 있고요. 근데 산불에 있어서 지휘관이 시장 군수인데 이분들이 취임 이후에 하루나 이틀 어디 가서 교육받은 적이 없고 그 밑에 참모들 이제 산림 분야나 녹지 분야의 종사자들도 체계적인 교육이 없습니다.